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부패 45회차에 들어온 챔피언스 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월요일에 마감이 된 승부패 44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적중자가 7명이 나오셨습니다. 풋볼 살롱의 최종픽은 44회차 최대 이변 결과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스터 시티의 경기 레스터 시티의 승리를 잡아내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최대 이변 결과였던 비아레알의 패배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까지 이변을 받지만 후반 막판에 오사수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무승부는 아쉽게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최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픽을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로 구성된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의 최종 픽이 연이어서 적중이 됐었던 만큼 이번에도 챔피언스 리그 사나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지난 프로토 82회차에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배당 조합을 구성을 해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 정배당 조합뿐만 아니라 다폴도 고배당 조합까지 구매를 해서 모조리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프로토픽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요 경기 간단 코멘트까지 프로토에서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의 프로토 조합픽 및 자료 코멘트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의 다양한 정보, 구매 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이 승무패 분석에 활용을 하는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픽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최종픽 이미지도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승무패 관련해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비용 역시 한 달에 3,990원, 4,990원 커피 한 잔 비용만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풋볼살롱에게 커피 한 잔 후원을 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45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클리브리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럽 브리에라는 팀은 벨기에 팀인데 이 자국 리그에서 깡패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3승 3무 0패를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둔 클리브리이고 라이프치히 원정에서는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변 결과를 연출을 했던 클럽 브리에입니다. 이 벨기에 팀이다 보니까 벨기에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는 유망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벨기에 대표팀의 신성 이 한스 바나킨 같은 선수들이 있고 공격 자원으로는 장신 공격수인 케텔라르 같은 젊은 유망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걷잡을 수 없는 경기력이 나오는 것이 클리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무실점 경기가 올 시즌 2차례밖에 없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번리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는데 이 공격수 페란 토레스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맨시티 특유의 제로톱 전술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귄두안 선수와 진첸코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이 선수층이 한층 더 두꺼워진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번리전에서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를 대비한 체력 안배까지 되어 있는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브라이너 선수가 최근 A매치 포함해서 4경기 2골 3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맨시티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브리에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 라이프치히전에서 각각 무승부, 승리를 거뒀을 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배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6점대 배당, 7점대 배당에서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비슷한 배당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맨시티는 공격수 페란 토레스 선수의 부재에 따라서 제로톱 전술이 유기적으로 구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 맨시티가 원정 경기에서는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럽 브리에의 퀄리티 있는 벨기에 유망주들 그리고 홈에서의 강세를 고려를 하면 이변을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브리에가 홈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쳐서 의외로 무실점 경기가 생각보다는 적기 때문에 맨시티의 데브라이너를 필두로 한 유기적인 공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베식타스와 스포르팅의 경기인데 베식타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베식타스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식타스가 최근 모든 대회 통틀어서 5경기 1승 1무 3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 바샥셰이르 원정에서도 2대3으로 패배를 한 베식타스인데 이 최근에 핵심 미드필더 피아니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토트넘 출신의 측면 자원인 조르주 케빈 은쿠드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중원과 측면 자원, 핵심 측면 자원이 빠져 있어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공격수 바추아이 선수가 이 터키 리그에서 4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이 홈에서 도르트문트에게 1대2로 패배를 당했고 이 아약스 원정에서는 0대2로 완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스포르팅과의 상대 전적은 1무 1패인데 2015년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두 차례 맞붙은 바 있습니다.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든 대회 5경기 4승 1패로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컵 대회 원정에서도 4대0 완승을 거뒀고 이 스포르팅의 특징이 공격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코아테스라는 수비수를 필두로 한 3백 수비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포르투갈 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달릴 만큼 3백 수비가 탄탄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르팅 역시 베식타스와 마찬가지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2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서로를 1승 제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르팅은 홈에서 아약스에게 충격적인 1대5 대패를 당한 바 있고 도르트문트 원정에서는 끈적한 수비를 보여줬지만 한 골을 허용을 하면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스포르팅 역시 공격 쪽에서 이 팀 내 리그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플레이메이커 페드로 곤살베스라는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공격진에는 스페인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사라브리아나 이 티아고 토마스라는 젊은 자원도 있기 때문에 스포르팅 역시 역습 한 방은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서로 반드시 1승을 거둬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 경기는 올 시즌 3백 수비가 탄탄한 스포르팅이 원정에서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신승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스포르팅이 코아테스를 필두로 한 제공권이나 3백 수비가 원체 탄탄하고 세트피스 공격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한 베식타스가 막아내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전방 쪽에 스포르팅이 폭발적인 득점력은 없지만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자원들로 이루어진 기술적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역습 한 방도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베식타스 사이드를 버리는 이유가 베식타스가 최근에 모든 대회 7경기에서 수비력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7경기에서 실점이 15골이나 되기 때문에 경기당 평균 2골이라는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수비가 불안한 점이 최대의 약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스포르팅 역시 공격이 원래 뛰어난 팀이 아닌데 이 설상가상으로 핵심 공격 자원인 페드로 곤살베스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스포르팅 역시 빈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베식타스가 그래도 올 시즌 터키 자국 리그를 기준으로 홈에서는 4승 1무 0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득점력이나 수비력도 홈에서 급상승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베식타스 특유의 홈 깡패 면모를 믿어보면서 승리까지 바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식타스의 공격진에는 이 바추아이 같은 한방이 있는 공격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홈발을 받는다면 의외의 승리까지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식타스의 공수 핵심 자원이 빠지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전력 누수를 높게 평가를 해서 이번 경기는 베식타스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PSG와 라이프치히의 경기인데 PSG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리 생제르맹이 5경기 4승 1패 모든 대회 통틀어서 순항을 하고 있지만 직전 리그 홈 경기 앙제전에서는 2대1 신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경기력을 보면 그렇게까지 시원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파리 생제르맹인데, 그래도 앙제전에서는 리오넬 메시나 네이마르 같이 남미 예선,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온 남미 자원들을 대거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면에서 라이프치히보다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라이프치히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2패로 굉장히 팽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1승 1패를 거뒀는데 원정을 떠나서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물론 네이마르와 음바페가 당시에 부상으로 결장을 했었고 2명이나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패배를 당했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1승 1무를 달리고 있고 이 클리브리 원정에서 불의의 1대1 무승부 이변을 당한 것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바페 선수가 A매치 포함해서 3경기 3골 3도움으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음바페 선수의 활약을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수 디마리아 선수는 징계로 인해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측면 쪽에 옵션이 하나 줄어든 것이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모든 대회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굉장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경기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친 라이프치히이고, 이 원정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데스리가 원정 경기 기준으로 2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이 감독이 교체가 되고 핵심 자원들을 모두 바이에른 뮌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라이프치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격 라인에는 포르스벨이나 은쿤쿠 같은 한방이 있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역시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플레이메이커 다니 올모 선수가 부상 중인 것이 굉장히 뼈아프게 작용을 하고 있는 라이프치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메시, 네이마르 등 핵심 남미 자원들이 대거 휴식을 취한 PSG가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PSG가 최근 스타드렌 원정에서 패하는 등 리그 경기에서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확실히 메시나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더 강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와 네이마르가 각각 아르헨티나, 브라질 대표팀에서 모두 골맛을 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메시와 네이마르 선수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날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팀 라이프치히는 올 시즌 감독 교체 및 핵심 자원들의 이탈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정 고자 느낌이 나는 라이프치히가 PSG 원정에서 승점을 가져가기엔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 쪽에 포르스벨이, 안드레 실바, 은쿤쿠, 포울센, 소보슬라이 같은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있지만 그러한 좋은 자원들을 한데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라이프치히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원정고자 면모와 파리 생제르맹 공격진의 압도적인 개인 기량 및 체력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점 등을 고려를 했을 때 PSG의 승리가 그려지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PSG의 퀄리티 있는 측면 공격을 막아내기에도 버거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PSG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포르투와 AC 밀란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AC 밀란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 같은 경우는 최근 모든 대회 5경기 4승 1패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컵대회 원정에서도 5대0 대승을 거뒀는데 이 특징적인 것은 FC 포르투는 홈 경기 자국 리그에서 4승 0무 0패로 패배가 없습니다. 특히 경기당 3골, 실점은 평균 실점이 0.25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국 리그에서는 홈 깡패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1무 1패로 성적이 좋지 못한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따냈지만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1대5로 대패를 당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AC 밀란 같은 경우에도 포르투와 마찬가지로 모든 대회 5경기 4승 1패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리그 홈 경기 베로나전에서 3대2 짜릿한 승리를 거뒀는데 다만 포르투전에 핵심 자원들이 대거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캐시에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고 왼쪽 풀백 테오 에르난데스 역시 코로나19 양성으로 인해서 결장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메이커 브라임 디아즈 선수 역시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수 레비치 선수 역시 부상을 당했고 주전 골키퍼 메냥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한 것이 밀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란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경기력은 좋았는데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아틀레티코에게 아쉽게 1대2로 패배를 당했고 이 지옥의 리버풀 원정에서도 2대3으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밀란으로서는 부상에서 돌아온 이브라이모비치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직전 경기에서 복귀골을 신고한 올리비에 지루 선수의 한 방을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AC 밀란의 핵심 자원들이 부상 및 코로나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르투는 자국 리그 기준으로 홈 경기에서 전승, 깡패 면모를 보여주지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리버풀에게 5골을 내주고 대패를 했습니다. 반면에 밀란은 리버풀 원정에서도 대등한 경기 끝에 2대3 한 골차 석패를 당했을 정도로 올 시즌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핵심 자원들의 이탈로 인해서 이번만큼은 쉽게 승리를 거두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르투 또한 핵심 측면 자원인 오타비오나 이 디아즈 같은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은 편이 아니고 최전방에는 우리나라와 A매치를 치렀던 이란의 공격수 타레미 선수가 있는데 이 타레미 선수 역시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컨디션으로는 AC 밀란의 중앙 수비인 토몰이나 키에르 같은 선수들의 탄탄한 수비벽을 뚫기에는 포르투의 공격 역시 무뎌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르투 공격진의 컨디션 난조와 밀란의 핵심 자원 공백이 맞물리면 팽팽한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부상에서 돌아온 질라탄과 복귀골을 신고한 지루가 버티고 있는 AC 밀란의 최전방 골 결정력 그리고 제공권이 한 수 위라고 생각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고 저는 폴더스가 없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리버풀의 경기인데 아틀레티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최근 모든 대회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꾸역꾸역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만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즈만, 수아레즈 같은 해줘야 되는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못하고 마테우스 쿠냐는 적응을 하기도 전에 부상을 당해서 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중원 쪽에 이 로드리고 데파울 선수가 영입생 치고는 굉장히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직전 리그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리버풀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이 주전 수비수 히메네즈 선수와 사비치 선수가 부상 및 징계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이 가뜩이나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 수비까지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최근 리버풀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5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메오네 감독 체제에서 클롭 감독의 리버풀을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었던 아틀레티코가 이번에도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1승 1무로 순항을 하고 있는데 AC밀란 원정에서도 경기력은 밀렸지만 꾸역꾸역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포르투와의 홈 경기에서는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리버풀전 이후에 5일 뒤에 소시에다드와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일정도 아틀레티코에게는 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 역시 아틀레티코 원정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라이벌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는 오히려 리버풀이 좀 더 가혹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최근에 리버풀이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 와포드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거뒀는데 이 마누라 트리오, 마네, 피르미누, 살라가 모두 골맛을 봤습니다. 특히 피르미누 선수는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살라 선수는 최근에 계속해서 골을 양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물오른 리버풀의 공격진을 전력두수가 있는 아틀레티코의 수비가 막아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2승으로 순항을 하고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리버풀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적으로 리버풀의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는 핵심 수비수 히메네즈 선수와 사비치 선수가 모두 리버풀전에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콘도그비아 선수를 수비로 내리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틀레티코의 수비 조직력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의 마누라 트리오를 막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아틀레티코가 그리즈만, 주앙 펠릭스, 수아레즈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고 이들을 한데 엮는 전술이 유기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상당히 좋지가 못합니다. 물론 수아레즈 선수는 최근에 꾸역골을 넣고는 있지만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떨어져 있는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시메오네 감독 체제에서 리버풀에게 굉장히 강했던 점과 직전 리그 경기 연기로 인해서 리버풀보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점 등을 고려를 하면 아틀레티코 특유의 꾸역 무승부도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버풀이 아틀레티코 원정 이후에 라이벌 맨유와의 경기를 치러야 되는 점도 일정 면에서는 아틀레티코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면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아약스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약스가 최근 모든 대회 5경기 4승 1패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 원정 경기에서도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는데 최근에 홈 경기에서 1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위트레우트전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시즌 첫 홈 경기 패배를 당한 아약스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에게도 충분히 덜미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도르트문트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012년도 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스포르팅 원정 5대1 대승, 베식타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2승으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켈렌부르크 골키퍼가 부상 중인 것을 제외를 하면 핵심 자원들의 이탈은 없는 상황입니다.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리그 경기 마인츠와의 홈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아약스와 마찬가지로 5경기 4승 1패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홈 경기에서 5전 전승을 거두고 있지만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1승 2패로 이 원정에서는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 깡패 아약스를 상대로도 쉽게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올 시즌 리그 8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도 없을 만큼 수비가 조금은 불안하기 때문에 홈 깡패 아약스의 활약에 충분히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에이스 공격수 홀란드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마인츠전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최근에 자신이 출전한 8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무려 13골을 몰아친 홀란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홀란드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전 이후에 PSV와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아약스 원정 뒤에 아르미니 원정을 떠나는 도르트문트보다는 아약스 쪽이 일정 면에서는 힘든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도르트문트 역시 주전 왼쪽 풀백 게이루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것을 제외를 하면 이렇다 할 이 핵심 자원들의 이탈은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만 봐도 난타전 구도가 예상이 됩니다. 아약스는 세바스티안 알레를 비롯해서 타디치, 안토니, 베아이스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좋고 도르트문트 역시 부상에서 돌아온 홀란드와 베테랑 로이스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양팀 모두 챔피언스 리그에서 2승을 거두고 있고 서로를 넘어서야 조 단독 1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자국리그 홈 깡패이지만 최근 위트레우트전에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고 도르트문트 역시 올 시즌 화력은 좋은데 리그 8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타전 구도가 예상이 됩니다. 양팀 모두에게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일정 면에서는 다음 경기 PSV를 만나는 아약스보다는 아르미니 원정을 떠나는 도르트문트가 유리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힘을 굉장히 많이 쏟을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난타전 구도 속에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45회차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흐타르가 최근 5경기 3승 2무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우크라이나 자국리그 홈 경기에서 6대1 대승을 거둔 샤흐타르 도네츠크이고 올 시즌 홈 경기에서 리그 홈 경기 5승 1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2승을 거뒀던 샤흐타르 도네츠크입니다. 홈에서 2대0 완승을 거뒀고 이 레알 마드리드 원정을 떠나서도 깜짝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레알을 곤욕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샤흐타르 도네츠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인터밀란과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고 셰리프티 원정에서 충격적인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아직까지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승리가 없는 것이 샤흐타르 도네츠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샤흐타르는 최다 득점 공격수인 라시나 트라우레라는 선수가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아웃이 됐기 때문에 화력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모든 대회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연패를 당한 레알 마드리드인데 직전 에스파뇰 원정에서도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이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1승 1패를 거두고 있는데 인테르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것은 좋았으나 셰리프티와의 홈 경기에서 1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샤흐타르와 레알 모두 셰리프티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셰리프티가 이 조에서 굉장히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형 미드필더 까마빙가 선수를 비롯해서 수비수 밀리탕, 공격수 아센시오 같은 이 젊은 피들이 대거 빠지기 때문에 이 노쇠한 레알의 중원 자원과 공격 자원들이 조금은 고전할 수도 있는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유리몸으로 유명한 가레스 베일과 아자르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고 까르발 선수 역시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한 것이 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레알은 주포 벤제마 선수가 최근 A매치 포함해서 4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고 부상에서 돌아온 모드리치 선수 역시 A매치 기간에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베테랑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샤흐타르 원정 5일 뒤에 바르셀로나 원정 엘 클라시코 경기를 준비를 해야 하는 레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 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레알의 승리가 보이는 경기이지만
이변이 충분히 나올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샤흐타르는 사스올로 출신의 감독, 이 대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레알을 상대로 2승을 챙겼던 샤흐타르 도네츠크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레알은 최근 셰리프티 에스파뇰에게 2연패를 당한 상황이고 부상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수층이 헐거워진 상황입니다. 레알은 주포 공격수 벤제마 선수의 컨디션이 절정이지만 벤제마 선수가 터져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샤흐타르는 올 시즌 많은 골을 넣고 있었던 공격수 라시나 트라오레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활약 면에서 약화가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페르난두나 테테 같은 공격 자원들이 골맛을 보면서 트라오레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플레이메이커 솔로몬 선수 역시 최근에 이 컨디션이 좋지 못했는데 A매치 기간에 어시스트를 추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샤흐타르의 홈에서의 다부진 면모와 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부진한 경기력 및 부상자 속출 그리고 젊은 피 까마빙가의 출전 여부 불투명 속에서 중원 자원들의 노세화 등을 종합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점과 벤제마의 골 결정력을 앞세워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만 바르셀로나와의 엘클라시코 원정을 앞두고 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레알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굉장히 심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를 연이어서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